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한국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죠? 여기도 눈 온 뒤로는 날씨가 정말 이제 겨울 날씨이구나 추워요. 저도 아침에 나갈 때 물론 실내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핫팩을 하나씩 꼭 챙겨서 나간답니다. 그 차에서 운전한 그 동안에 손이 너무 시리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올겨울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잘 나아보자고요. 청취자분들은 일하러 가실 때 도시락 가져가시나요? 한국은 배달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일단 밖으로 나가면 가까운 곳에서 식당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곳 미국은 달라요. 미국에선 배달이라고 해봐야 주로 패스트푸드 또 피자나 차이니스 푸드 정도인데 또 밖에 나가도 바로 식당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땅이 넓으니 어딜 가든 차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도중에 점심을 먹으러 밖에 나갔다 오는 건 시간 낭비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죠? 한정된 점심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나가서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도시락을 싸와서 여유롭게 점심을 먹고 커피도 한잔할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죠. 또 매일 지출하는 점심값도 무시 못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우리 한인들이 도시락을 챙기는 이유는 우리의 한식을 먹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맛도 있고 돈도 절약되는 우리의 한식 도시락은 일석삼조의 도시락이죠. 일을 안 하시는 전업 주부님들은 도시락 싸시나요? 몇 개 싸세요? 아이들 도시락 플러스 남편분 도시락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신다는 분들 제 주위에 많아요.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으이구 도시락 싸기 싫어 라고요. 제가 남자분과 함께 진행하는 라디오 아침 방송을 했을 땐 저희 엄마가 도시락을 챙겨주셨었는데 그때 하던 아침 방송에 청취자 카톡 타임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청취자 사연을 짧게 다 같이 공유하고 신청곡을 틀어드리는 코너였는데 하루는 저희 엄마가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3개 쌉니다. 저희 남편은 한식으로 밥과 반찬을 싸고 저희 딸은 양식으로 샐러드를 싸고 저희 손주는 분식으로 만두튀김이랑 김말이를 싸고 저는 남은 거 다 먹는 잡식입니다. 한식, 양식, 분식, 잡식. 오늘도 유쾌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었는데 그때 좀 많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싸준 도시락 맛있게 먹었는데 엄마는 매번 틀린 양식, 분식 이런 식으로 다르게 싸야 하는 번거로움을 저는 미처 몰랐던 거죠. 도시락 싸는 거 아주 귀찮은 일인데 괜히 딸네 집으로 살림 합쳤다가 이래저래 저희 엄마가 고생이 더 많으세요. 하지만 요샌 도시락 안 싸요. 제가 다 합니다. 제 절친은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 다 어릴 때부터 한국 음식을 어찌나 좋아했는지 매일 한국 음식만을 싸달라고 졸랐거든요. 학교에 가져가서 냄새가 나던지 말던지 군만두, 삼겹살, 김치 할 것 없이 엄마 제발 아무거나 싸줘도 돼. 제발 학교에서 사 먹으란 말만 하지 말아줘. 라고 늘상 부탁을 했답니다. 그렇게 본인의 도시락까지 1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매일같이 도시락 싸는 인생을 살았다고 투덜대던 친구였어요. 그러던 중에 아이 둘 다 대학을 가서 이제야 도시락에서 해방이다 라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지난주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윤주야, 난 도시락에서 해방될 수가 없나 봐. 우리 첫째 잠시 휴학하고 병원에 취직했는데 병원 음식 비싸고 맛없어서 도시락 싸내란다.
다시 도시락 싸기 시작한 지 일주일 됐어. 아, 워싱턴 윤준의 22번째 이야기 지금 함께 하세요. 저도 매일 아침 도시락을 2개 쌉니다. 한 개는 제 거, 한 개는 저희 아들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학교에서 파는 피자, 햄버거, 치킨 너겟 등 좋아라 하던데 저희 아들은 완전 한국 음식파예요. 간편한 샌드위치 싸주면 반은 남겨서 와요. 엄마 마음이 아이가 도시락을 싹싹 비워서 가져와야 기분이 좋죠. 남겨오면 속상하거든요. 그러니 저 편하자고 아이가 싫어하는 걸 싸줄 수도 없고 김밥, 유부초밥, 주먹밥, 스팸 김밥, 계란말이, 볶음밥 대충 이렇게 정해놓고 매주 같은 메뉴로 싸주고 있죠. 올해 5학년이 되고 매운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도시락으로 떡볶이도 단골 메뉴가 됐어요. 제가 14살 때 미국을 처음 왔는데 저는 학교 런치가 완전 꿀맛이었거든요. 감자튀김, 햄버거, 피자 전부 다 맛있었어요. 저 7학년 때 런치 시간에 치킨 버거를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치킨 버거의 반을 남겨서 집에 있는 엄마에게 가져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혼자 맛있는 걸 먹는 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먹고 싶은 거를 제가 참고 엄마를 가져다 줬다니까요. 저 진짜 효녀죠.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 점심이 아주 맛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가 아이들 학교 급식을 건강식으로 바꾸었는데 그 후부터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들이 많았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아이 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어봤는데 피자 도우가 너무 맛없는 거예요. 현미인지 보리인지. 건강식으로 식단을 바꾸는 건 좋지만 맛이 없어도 너무 맛없으니 솔직히 제가 귀찮다고 억지로 학교에서 먹으라고 하기엔 아이에게 미안하죠. 저번 주에 아이의 도시락 가방에 몇 줄 적은 손편지를 함께 넣었어요. 저희 아들의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축하한다 라는 말과 아직은 엄마 손이 필요한 11살인데 바쁜 엄마를 생각해 의젓하게 모든 걸 척척 혼자 잘하는 아들이 너무 대견하다는 말? 그리고 엄마가 늘 바빠서 함께 많은 시간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내용. 맛있게 먹고 항상 건강하고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에게 처음으로 써본 손편지라 하루 종일 아이의 반응이 무척이나 궁금했었죠. 아이가 학교에서 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엄마가 준 편지 봤어? 엄마, 도시락통 안에 편지가 있길래 엄마가 나 살 좀 빼라고 편지 쓴 줄 알고 내가 매드한 표정으로 열어봤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나 막 울었어. 어머나 정말 울었단 말이야? 학교 캐피테리아에서? 그래서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얼른 오피스로 가서 앉아 있었는데 오피스 선생님이 왜 우냐고 물어봐서 종이에 너무 좋은 얘기가 있어서 우는 거라고 말했지. 손편지라는 것이 참으로 감동적인 것임은 알고 있지만 아들이 울 정도로 감동받을 줄은 몰랐는데 참 재미있는 추억 하나 만든 것 같더라고요. 아들도 아마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게 종종 손편지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도시락과 손편지는 서로 참 잘 어울려요. 도시락 하면 그래도 무언가 마음을 설레이게 만드는 단어 아닌가요? 도시락은 듣기만 해도 놀러 나가는 일이 연상이 되거나
우리 학창시절 소풍이나 운동회, 엄마가 싸주시던 추억의 맛이 떠오르기도 하니까요. 청취자분들은 양은 도시락 세대이신가요? 제가 한국에 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 도시락을 싸갔었는데,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80년대에는 양은 도시락이 점차 사라지고 플라스틱 도시락통이 나오면서 2단으로 이쁘게 나온 것들도 있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도 못 사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보온 도시락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플라스틱 도시락이나 양은 도시락을 가져오는 친구들도 있긴 했었죠. 그런데 이쁜 컬러의 도시락이 아닌 양은 도시락을 가져오는 친구들은 도시락이 창피해서 당당하게 꺼내놓고 먹지를 못하고 주로 머리를 푹 숙이고 밥을 후딱 먹어치우고 얼른 가방에 집어넣거나 또는 조용히 혼자서 먹는 친구도 있었고요. 70년대쯤에 양은 도시락이 추억이라면 저 어릴 때 80년대 양은 도시락은 창피하게 느꼈던 물건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물건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친구들은 전부 스마트폰이 있는데 나만 플립형 폰을 가지고 있는? 유난히 추웠던 저의 5학년의 겨울. 그 시절을 잠시 떠올려 보면 그 시절 학교 일상이 다 그렇듯이 그때는 왜 그리 날씨가 그렇게나 추웠던지요. 난로 가까이 앉아있으면 얼굴이 벌겋게 익어가지고 너무 덥고 난로와 멀리 떨어져 앉으면 실내화 신은 발가락이 시려서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반에 싸움을 잘하는 일진 남학생이 있었어요. 아침에 등교를 한 이 일진 친구가 가방에서 양은 도시락을 꺼내더니 난로 위에 턱 하고 올리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형이 알려준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밥도 데펴지고 누룽지도 생길 수 있대. 기발하지 않냐? 그러자 양은 도시락을 모두 창피해했던 친구들은 너도 나도 꺼내어 도시락 탑을 쌓기 시작했죠. 양은 도시락이 창피해서 매번 도시락을 꺼내자마자 빛의 속도로 먹어버리고 가방에 얼른 집어넣었던 친구도 당당히 도시락을 턱. 저 그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양은 도시락에 밥 사달라고 했는데 저희 집엔 양은 도시락이 없었어요. 저희 언니와 제가 도시락을 쌀 때쯤엔 이미 보온 도시락이 나와 있었으니까요. 플라스틱 도시락은 난로에 얹을 수가 없으니 보온 도시락이 없으면 오히려 양은 도시락이 겨울에 더 인기 있는 도시락통이 되었던 거예요. 차디찬 도시락이 서서히 따끈하게 데워지면서 도시락 안에 김치와 반찬들이 함께 있어 어느새 교실 안에는 구수하게 볶아지는 냄새가 폴폴 나기도 했었어요. 그 고소한 냄새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배에선 계속 꼬르륵거리던 때가 기억나네요. 저희 부모님은 양은 도시락 하면 할 얘기가 많으세요. 보자기에 싼 도시락통을 등에 메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 보면 어쩔 땐 김치 국물이 새서 책보와 책에 다 쏟아져 엉망이 된 적도 있었다고 하셨고, 또 점심을 다 먹고 난 빈 도시락 안에 숟가락이 내는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그립다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젠 우리 옛 학창시절 양은 도시락은 요즘 학교에서는 볼 수 없지만 간혹 고깃집이나 퓨전 음식점에서 추억의 별미 도시락이라는 메뉴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양은 도시락을 그대로 고기 불판에 올려주던데요. 한국의 도시락 변천사를 살펴보면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요샌 너무 풍족해서 참으로 좋은 세상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우선 5, 60년대 도시락은 구황시대로 정의할 수 있죠.
50년대 곡식이 부족한 시기에 꽁보리밥과 주먹밥, 감자와 고구마가 주식이면서 점심이었어요. 도시락은 따로 형태가 없이 망태기나 보자기에 담아서 들고 다니던 것을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60년대엔 나물로 밥을 많이 지었다죠. 대표적으로 무밥과 시래기밥, 시래기죽 등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 등을 싸서 다니기도 했다 하고요. 라면의 등장으로 전쟁 후 미군이 쓰던 반합에 끓여 먹는 일도 생겼었다고 합니다. 5, 60년대에는 점심시간 교실 밖에 식수대에서 허기진 배를 물로 채워야 했던 기억이 앞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요. 70년대는 앞서 소개한 양은 도시락이 대표적이죠. 도시락 하나에 밥과 반찬을 같이 넣어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요. 소세지가 유명했다는데 계란 후라이가 도시락 위에 올려지면 더욱 있어 보이고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참 많아요. 그 70년대에 아들, 딸 차별한다고 아들 도시락엔 계란 후라이 올려주고 딸 도시락엔 계란 후라이 안 올려주고 반찬으로는 멸치볶음, 또 검정콩, 콩자반이죠. 유난히 많았다던데 밥을 굶는 극빈층이 줄어들긴 했지만 우유급식이 빈부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70년대 초기는 쌀과 보리의 혼식이 강조되던 시기였는데요. 쌀밥만 싸올 경우 도시락 검사에 걸려 선생님께 손바닥을 맞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80년대 도시락 재질이 양은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죠. 여기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보온 도시락이 등장해서 따뜻한 국물이 있는 점심도 가능해졌어요. 반찬도 다양화됐죠. 소세지가 줄줄이 햄으로 바뀌고 멸치 대신 제대로 된 고기 반찬이 크게 늘었는데 저 어릴 때 가장 인기 있었던 반찬으로는 꼬마 돈가스와 장조림이었어요.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도 인기가 있었고요. 80년대 후반부터 플라스틱 도시락에 쌀밥 대신 잡채나 김밥, 과일 등이 담기기도 했고요. 특히 콩과 김 등을 밥 위에 놓아 모양을 만든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도시락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90년대 들어서면서 학교 급식이 본격화되면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도 제가 6학년 때부터 학교 급식을 시작했었어요. 학생들은 이때부터 도시락 대신 식판에 밥을 담았죠. 학교 급식이 시작되고 아마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저희 3남매 도시락 싸는 거 만만치 않으셨을 거예요. 요새 한국은 급식도 무료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너무 좋네요. 그럼 먹고 더 먹어도 되는 건가요?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먹는 도시락은 특별하죠.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생 때일 때 1, 2, 3, 4 교시가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 수업으로 꽉 짜인 학교 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당연히 점심시간이었죠. 오전 수업을 마치는 종이 땡땡땡 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갑자기 교실은 분주해집니다.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서 책상을 쭉 붙이고는 3, 4, 5 모여서 같이 먹어요. 집집마다 반찬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락 점심은 자연스럽게 뷔페가 돼요. 보통 고기, 소시지, 햄 등 맛있는 반찬을 싸오는 친구들의 인기가 많았어요. 이 친구들을 도시락조로 합류시키면 밥상의 품격이 한 차원 높아졌답니다. 지혜네 멸치볶음이 유난히 맛있었고 숙현이네 김치볶음밥은 정말 황홀해서 내 소세지 하나를 주어야 한 숟가락을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가끔 짓궂은 아이는 포크로 아이들의 반찬을 순식간에 공격해서 강탈해 가기도 했었고요. 주로 남자애들이 많이 그랬죠.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고 햄이나 계란을 밥 밑에 깔아서 싸우는 아이들도 있었다니까요. 맛있고 좋은 도시락에 대한 재미있는 추억도 많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친구의 도시락이 있는데요. 땡땡땡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드디어 도시락 개봉 박두 짜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다 같이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제 짝꿍의 도시락을 보는 순간 저는 얼음이 되고 말았죠. 친구의 엄마는 낮게 포장되어 있는 게맛살을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밥 옆에 담고 그 옆에는 국물이 흥건한 김치를 담아 게맛살 포장 비닐에 김치 국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본 친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5학년이었는데 어린 제가 다 민망함이 느껴져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이 꽤나 충격적이어서인지 제 짝꿍은 소풍에서 제가 싸간 게맛살전도 안 먹었어요. 지금도 게맛살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네요. 게맛살과 김치국물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당시 게맛살은 그래도 고급 요리 재료였는데 왜 비닐 포장도 뜯지 않고 그렇게 급하게 도시락을 싸셔야만 하셨는지. 요리조리 요리하면 맛있는 식재료가 되고 밥 반찬으로야 최고인 김치 또한 그렇죠. 문제는 정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학교에서 도시락을 열어볼 이들의 마음으로 저는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저희 엄마도 그리 하셨으리라 믿거든요. 제 짝꿍의 엄마는 그날 정말 무지 바쁘셨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몸이 많이 아프셨던가요? 도시락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보내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아이의 도시락과 손편지를 함께 넣었듯이 엄마표 도시락이 건강한 아이들의 몸을 키웠다면 엄마의 편지는 아이들의 영혼을 더욱 살찌우고 빛나게 하지 않을까요? 뭐 대단한 반찬을 싸거나 완두콩으로 러브나 하트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싼 도시락을 열었을 때 내 아이든 내 남편이든 미소 한번 지으며 도시락 싸준 사람을 한번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거지요. 저는 신혼 때를 떠올리면 남편 도시락 싸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초보 주부는 하나부터 10까지 뭐 다 서툴죠. 아직 주방 살림도 서툰데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도시락을 싸야 했던 그때. 결혼 초보 열흘째 생전 처음 싸보는 남편의 도시락. 저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그 전날부터 도시락 메뉴를 고민하고 미리 준비를 해놓고 남편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당시 유행하던 콩자반 하트를 열심히 만들었었죠. 하얀 밥에 검은 콩자반으로 하트 모양을 만드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여자들 그런 거 다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콩자반도 처음 만들어 보았던 거라 그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콩을 한 알 한 알 조심스럽게 밥 위에 올리고 반찬은 제가 유일하게 자신 있게 하던 계란말이와 소세지 부침? 네, 초등학교 도시락 반찬 수준이죠. 그리고 뭔가 부족한 듯해서 김 한 봉지를 넣어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주 스윗하게 전해주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며 하루 종일 남편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와, 우리 여보 얼굴만 이쁜 줄 알았는데 한 요리 하네? 막 이런 대사를 상상하면서. 근데 점심시간이 지나도 남편에게 전화가 없는 겁니다. 아직 점심을 안 먹었나? 그렇게 하루가 가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오늘 도시락 안 먹었어? 무슨 소리야? 먹었지. 잘 먹었어. 고마워. 그게 다야? 아참, 밥통 뚜껑에 콩이 막 떨어지던데 다음엔 콩자반 쌀 때는 따로 싸줘. 밥도 새카맣게 색이 다 물들어서 보기에 좀 그렇던데. 헐, 뭐지? 내가 만든 하트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콩자반 하트를 만든 거였다고 얘기를 했더니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반도 넘는 콩들은 뚜껑에 들러붙어 있고 뚜껑에 붙어있던 몇 개의 콩들은 밥 위로 툭툭툭 떨어지고 몇 개의 콩은 밥에 그대로 박혀 있고 그러니 하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밥 위에 지저분하게 콩만 게다가 콩을 꼽아둔 밥은 검정색으로 물들어 더 밥맛 떨어지는 뭐 그런 그림이었던 거죠. 아마도 콩을 밥에 꽉 끼워 넣었어야 했는데 그냥 위에 살짝 얹었었나 봅니다. 그 후 콩자반 하트는 다시는 안 해요. 검은 콩자반은 밥을 물들입니다. 저는요, 한국의 요새 편의점 도시락들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한국의 친구가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야 라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땐 가끔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줘요. 우와, 구성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그런 도시락이 하나에 4,500원, 5,000원, 5,500원. 꾹꾹 눌러 담은 듯한 하얀 쌀밥에 검정 깨가루 장식. 또 기본 6가지 이상의 반찬 중에 고기 반찬은 꼭 있더라고요. 물론 양이 조금 적어 보이긴 하지만 그 가격엔 컴플레인 못하죠. 미국에도 한국 편의점 도시락 같은 가성비 좋은 한식 도시락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시락 안 싸는 주말이 너무 좋습니다. 도시락 먹는 사람은 하늘에서 도시락이 뚝 떨어진 줄 알죠?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 싸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도시락을 먹는 사람도 싼 사람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기지 말고 드세요. 애써서 싸준 도시락 반 이상 남기고 오면 싸준 사람 마음 진짜 기분 상합니다. 반대로 싹싹 먹은 흔적이 있으면 도시락 싸는 사람도 더 힘나는 법이고요. 내일은 어떤 맛있는 걸 싸줄까 자면서도 생각한답니다. 저도 가끔 초딩 때 엄마가 싸주시던 학교 도시락 생각이 나고 그립기도 해요. 청취자분들 혹시 남편분이나 아이들 도시락 싸시는 분들 계시다면 내일 도시락에 짧은 손편지나 메모 한 장 넣어보세요. 그날의 도시락은 아름다운 추억의 선물이 될 거예요. 워싱턴 윤준의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